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더운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밤에도 아직은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네, 얇은 옷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월요일에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반감기가 지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지금 한 달여 동안 굉장히 많은 소식들 보이면서 가격 또한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천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태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들과 조금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트 같은 경우는 6월 달러화 자본 신규 유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가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아케인 리서치의 마켓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의 6월 한 달간 신규 유입된 달러가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벡트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중 유일하게 실물 인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벡트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굉장히 기대가 되었던 빅3 이벤트 중 하나였는데요. 네, 벡트 같은 경우는 실물 인스토 나왔듯이 이제 현금이 아닌 현물로서 거래를 하는 실물 인스토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모았었지만 막상 오픈하고 나니 별로 이렇게 게 없었죠. 그 기대만큼의 거래량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행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이러한 달러화 자본 신규 유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이제 실물 인수도 방식이다 보니 실제 비트코인의 거래량에 그리고 가격에 긍정적인 소식을 요인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또한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의 보유 주소 또한 이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지금 개수가 지금 4,100만 개, 곧 있으면 4,200만 개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더리움의 역대급 변화, 역대급 업데이트가 예고되어 있죠. 이더리움 2.0 버전으로 POW 방식에서 POS 방식의 역대급의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요인이다.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암호화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알트코인의 대부분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인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가장 높이 있는 이더리움이 변신을 하게 되면 다른 알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러한 분석들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현재 비트코인이 9,400달러 저항선에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에서는 대량 매도벽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2주 정도 9,000달러대에서 상승했다 하락했다 나오고 있죠. 뭐 강세적인 모습도 약세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9,400달러 부근에 큰 저항이 있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9,450달러 부근에 대량의 매도 주문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매도 주문이 1,300BTC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약 147억 원인 것이죠. 네, 9,400달러의 정이 있는 한편 이제 9,000달러로부터 하락하지 않는 것은 구매자의 수요가 아직 큰 것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700달러 상단까지 매도보다 매수세가 2배 이상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이미 알려진 대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회사죠. 글래스노드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이 1,066억 3천만 달러로 3월 대폭락 전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9,400달러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하면 9,700달러대에서 저항을 맞을 거고,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인 10,000달러를 넘으면 1,500달러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배적이죠. 네, 10,000달러까지는 이제 넘은 모습을 저희가 몇 번 봤지만 1,500달러까지 이렇게 넘은 모습이 2020년 이후로 지금 보지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한 5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 잠깐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금 하락을 했는데 10,000달러가 이제 일단은 가장 1차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이런 그 매체이죠. 구글 트렌드 지수가 지금 상관관계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91%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인덱스 제공업체 크립토 컴페어는 비트코인 가격과 구글 검색 사이에 91%의 상관관계가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SEM 러쉬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과 구글 검색과의 상관관계가 91%임을 보여준다며 가격이 2만 달러 육박했던 2017년 12월 비트코인 관련 검색은 4,550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립토 컴페어에서는 검색 엔진 마케팅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구글 검색과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2017년 1월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00달러에 거래될 때 구글에서는 월간 평균 330만의 비트코인이 검색되었으나 이후 17년 12월이죠. 17년 말부터 18년 초 초광세장 때는 2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월간 검색 수가 4,450만에 약 12배 정도, 11배, 12배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18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구글에서 또한 검색 수가 감소가 되면서 검색 수가 다시 상승세를 보인 것은 2019년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금년 3월의 데이터에서 월간 검색 수가 1360만 회로 급증을 하고 있지만 가격은 아직 하락하고 있다. 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3월 13일 비트코인 폭락 그리고 이제 5월에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의 영향이 아니냐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들이 꽤 몇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상관관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구글 트렌드 지수였는데요. 네, 전에는 약 80%도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높아진 91%를 이렇게 91%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트렌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 홀더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약간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분들에게 더욱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개별 종목에 따른 전 세계의 관심 온도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뭐 트론도 있을 거고 이오스도 있을 겁니다. 네, 이에 관해서 한번 조사를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각 나라마다 큰 괴리가 있죠. 국가별 관심도 데이터를 분석한 이제 블록체인 센터 .net의 암호화폐 세계 지도를 바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크립토커런시 월드맵 같은 경우는 구글 트렌드의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별 관심도를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검색한 단어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나라의 언어에 대응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점은 또 유의할 점이라고 하네요. 네, 또한 구글을 이용할 수 없는 중국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도 관심도가 높지만 아마 이오스가 만약에 나왔다면 1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선 세계 각국의 기준이 되는 평균치부터 산출한 개별 종목별 관심도 점유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약 80%는 시가총액 1위죠.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뭐 당연한 거겠죠. 네, 2위에 보시면 이더리움, 3위가 XRP네요. 네, 코인마켓캡에서 시가총액 자체는 지금 테더에게 내주어서 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3위에 관심도를 보이는 XRP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놓고 이제 세계적인 관심도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일단 1위가 네, 신기합니다. 이제 케냐네요. 2위가 이제 브라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칠레, 4위는 에콰도르, 5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네, 일단 10위권 국가의 특징이 남미와 아프리카권에 집중되어 있죠. 지금 이런 남미와 아프리카권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져 있죠. 자국 화폐,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하락을 하다 보니
그와 이제 탈중앙화를 꽤 하면서 나온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종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랭킹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위가 세르비아, 2위가 러시아, 3위가 한국이죠. 네, 리플 XRP 많은 분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의 분들이 아마 XRP 코인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1위가 한국입니다. 2위가 일본, 3위가 아이슬란드라고 하네요. 네, 1위가 한국인데 한국에서 또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코인이란 게 참 안타깝죠. 하지만 욕을 많이 한다는 것이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위가 베네수엘라네요. 이제 2위 우크라이나, 3위가 러시아입니다. 뭐 라이트코인은 1위 베네수엘라, 카르다노 에이다가 1위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뭐 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키스탄이 1위로 뜨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집계가 되었다면은 1위에 이제 중국이 나왔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독일이 1위,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위가 방글라데시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3세계 국가로에서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 수치에서도 또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국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채택 제도권으로의 도입이 선진국들이죠. 이제 금융 선진국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포브스에서는 2030년 암호화폐 산업의 사용자 채택률이 최대 5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에서는 최근 암호화폐 산업이 인터넷 성장 스토리를 따라간다 가정한다면 2030년 암호화폐 사용자 채택률은 20에서 50%까지 도달할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미디어는 최근 미국 내 사용자들의 암호화폐 채택률이 약 5%를 기록하고 있고, 암호화폐 채택률은 일정 수준에서 급격히 산업이 성장하는 하키스틱 성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인터넷 등장 직후 인터넷이 증명했던 이제 확장성, 프라이버시, 그리고 사용 편의성 등의 이슈는 비트코인이 현재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며, 2029년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사용자 채택률은 10%, 일반적으로 20%,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최대 5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암호화폐가 탄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봐야 이제 2011년에 최초의 비트코인 백서가 발간이 되었죠. 그때부터 만약에 시작이다 봐도 10년이 되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굉장히 크나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비트코인을 봤던 분들이라면 그냥 코웃음 치면서 넘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이제 무시 못할 만한 성장으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만든 전 세계 이제 디지털 달러, 뭐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도 점점 보편화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아마 5년, 짧으면 5년 뒤, 길면 10년 뒤에 정말 무시 못할 만한 산업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투자 전문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유일한 가치 상승 통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투자 컨설팅 업체 비트코인 어드바이저리의 창업자 피에르 로차드가 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10년간 가치가 상승한 주요 통화는 비트코인이 유일하다. 다른 주요 통화는 지난 10년간 모두 가치가 하락을 했다. 이것은 명백한 팩트이다. 덧붙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계속해서 지금 가치가 상승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2017년 그때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그 신고점을 다시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그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과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궁금한데요. 일단 비트코인의 빅 이벤트,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났죠. 이제 역사적으로만 흘러간다면 한 1년 반에서 2년 뒤에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쯤에는 신고점,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정말 꿈에만 꿨던 뭐 10만 달러, 뭐 5만 달러까지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모건 크릭의 디지털 에센 창업자는 미 연기금에 비트코인의 투자 권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 연기금에 비트코인을 투자 권유할 만큼 비트코인의 인지도, 입지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미국 내 최대 공적 연금 기관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제도와 같은 연기금은 비유동 실물 자산 보유량을 늘리는 대신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이제 분명한 점은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면 위험 조정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의 1에서 5%의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의 입지가 점점 잡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권유만 했을 뿐이지 연기금에서 확실하게 쓴다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권유할 만큼 비트코인의 입지가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라인 같은 경우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죠. 라인이 국내에서 이제 가상 자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네, 특허청, 이제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게 되면 라인이 지난달 27일 보험 금융업 분야에서 라인 링크에 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하며 총 35개의 업종을 등록했는데요. 네, 링크는 라인이 2018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비트박스 거래소에서 발행한 가상 자산의 이름이죠. 네, 라인이 등록한 업종에는 금융정보제공업, 그리고 내국환 거래업, 대금 지급, 전자결제 서비스업, 그리고 전자화폐 지불거래 처리업, 전자화폐 교환업 등등등,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와 관련된 채용 공고를 올렸죠. 네,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체 암호화폐까지 내 보이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에 굉장히 큰 이런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카카오톡도 그렇죠. 카카오톡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겠지만 클립이라는 이제 지갑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 말고, 그러니까 일반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지 않는 일반 분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계시지만 이 클립을 통해서 많은 이런 산업과 홍보들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의 제고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라인도 네이버, 그 카카오톡의 클립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탈리아 은행협회 같은 경우는 디지털 유로화 시범 운영의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CBDC가 많이 개발 가속화되면서 산업이 확장되고 있죠. 미국의 디지털 달러 재단, 중국의 DCEP, 그리고 프랑스, 얼마 전에 호주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CBDC에 관해서 이런 큰 계획을 내년 말에는 상용화를 하겠다, 뭐 충분히 완성시키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나왔고, 일본 같은 경우도 CBDC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개발을 할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협회는 디지털 유로화 시범 운영 의사를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ABI에는 이탈리아 은행 700곳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디지털 암호화 자산 연구를 위한 워킹그룹을 꾸린 바 있다며 이탈리아 은행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미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화폐적인 이런 변모가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아주 기가 막히게 비대면 사회가 퍼지고 있죠. 그러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정말 흘러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CBDC의 기반 기술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 기사들 나올 때마다, 관련된 기사들 나올 때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금이 없어지는 날, 그리고 CBDC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는 날, 이게 이제 한 번에 바뀌진 않겠죠. 서서히 우리가 지금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서서히 모르게 이렇게 생활 습관에 스며들듯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의 CTO죠.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커뮤니티 내 적대감이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데일리 오들에 따르게 되면 리플 CTO 데이비드 슈왈츠가 버추얼 블록다운 2020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 있는 적대감이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방해한다 지적했습니다. 네, 그는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트는 이제 비트코인 사용성을 높여주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좋아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좋은 혁신이지만 이더리움이 확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된다. 일종의 나쁜 혁신으로 이제 보는 셈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나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의 뭐 2.0 업데이트라든가 뭐 좋은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이더리움을 이제 깐다는 거죠. 뭐 욕을 한다는 거죠. 왜? 비트코인 난 투자를 하고 이더리움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 이제 배가 아프다. 근데 이러한 마인드가 암호화폐 산업 성장에 방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내비친 것 같습니다. 사실 맞죠.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전체 토탈 시가총액이 금 시가총액의 이제 30배, 30배가 적습니다. 금이 30배,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30배가 증가를 해야 금의 시가총액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작은 시장인데 이 작은 시장 안에서도 싸우지 말고 서로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중국의 18차 CCID 블록체인 랭킹에서 비트코인과 리플이 2단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소식인데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위에 아까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플 XRP의 좋은 호재들 매일매일 나오지만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그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네, 저는 항상 영상에서 언급해 드렸지만 2027년 1월 1일 모든 XRP를 매도할 겁니다. 네, 지금보다는 상승해 있지 않을까요? 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금 38포인트로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전날보다 1포인트가 상승한 게 좀 위안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 6월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38 좀 좋은 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말, 7월 초, 7월의 시작은 그래도 한 50 정도, 60 정도에서 웃으면서 시작을 할 수 있는 포인트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메이저 탑10, 시가총액 1위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36% 상승하며 1140만원대, 2위에 이더리움이 1.31% 상승하며 28만 3천원대, 3위는 테더저, 환율이랑 똑같습니다. 4위에 XRP 227원, 0.19%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4.7%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